올해 원익 IPS의 상반기 고점이 19만 3,8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전제 조건들 있죠. 이 수급이 이 하반기에는 리밸런싱 되면서 이 메모리 대형주들과 같이 이제 수급이 퍼졌을 때 소부장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익 IPS가 이 올해 고점인 19만 3,800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도달하는 것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주도주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앞에서 언급해 주셨었던 반도체 빅4 기업들이 빠지는 이유는 저는 그만한 명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실 이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때 특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언제든지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트리거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라는 사실도 전해졌고요. 또 오픈 AI에 대한 이 상장, IPO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상장이 밀리면 자본 조달이 내년으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조금 뒤로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도체 업종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메타가 남은 GPU 연산력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메모리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노이즈는 될 수 있죠. 이 노이즈가 그동안 억눌러 있었던 이 차익 실현 욕구를 딱 건드리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 하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었던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온 7월 첫 거래일에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지출이 한 게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고 다 반도체를 사는데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올랐어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6개월 동안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놓고 약세를 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을 보게 되면 상반기를 보게 되면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만 너무 많이 달려온 것 같아. 지금 반도체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리밸런싱 차원에서 조금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요런 이제 어떤 그런 그림이 지금 상황이 좀 시장에 조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전력 설비 쪽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분산도 되는 그림이 나오기도 했고요. 7월 첫째 주 보면은. 그리고 소부장들이 조금 그림이 반등이 나오는 일부긴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늘려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이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 제조사들은 캐펙스를 늘리는 과정에서 장비에 발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부장 사이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메모리 반도체 빅4 기업들이 상당히 컨센서스가 좋았지 않습니까? 좋다라는 걸 너도 나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보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 초랑 지금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메리트를 그냥 숫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상반기 초반이 더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적이 중간에 잘 나온 것은 있지만 27년도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높아진 주가에서 상반기만큼의 강한 탄력을 보이려면 결국에 28년도에도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컨센서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구체화시키기 매우 제한적이죠, 지금. 28년도 컨센서스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컨센서스 공백기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죠. 반도체 단기적인 수급 노이즈.
수요 노이즈 이 부분, 그리고 하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컨센서스 공백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출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는 이제 올해 상반기 때보다는 다소 조금 상승 흐름이 수요 둔화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그림은 나올 거라고 보지만 상승의 이 각도를 봤을 때는 다소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되느냐? 그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지금 사도 된다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AI에 대한 이 병목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력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AI의 이 메가 트렌드가 반도체 쪽만 집중이 되어 왔었던 것들이 이제 전력이라든지 다른 인프라 쪽으로도 조금 확장이 되는, 분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나오면서 이 쇠론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세 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신호가 이번 이벤트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때만큼의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하는, 그죠? 기대를 가지고 이 기대 수익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기회는 분명히 맞다. 다만 기대 수익만 조금 낮춰서 이 하반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ADR 흥행에도 본주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 주식이 지금 이제 12% 올랐어요. 상장 첫날에. 흥행을 했죠. 근데 말 그대로 본장에 넘어와서는 지금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하이닉스, 국내에 상장된 하이닉스 본주 같은 경우는 이게 ADR 상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노출된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기대 프리미엄들이 그동안 붙어왔어요. 붙어온 상황에서 ADR 상장이 됐어요. 그럼 뭐죠? 셀더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재료의 실현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셀더 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ADR 주식이 지금 본주의 10분의 1, 그죠? 10분의 1로 거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ADR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본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본주를 ADR 주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차익거래에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ADR 주식 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거래되는 본주가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럼 ADR 주식을 10주를 사가지고 본주로 전환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이 차익거래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주를 사면은 ADR로 그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본주로 팔고 이제 ADR 주식을 사려고 하는 이런 리밸런싱 흐름이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림이 실제로 TSMC 때도 나왔습니다. 챗GPT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 미국에 있는 상장된 ADR 주식만 올라가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계좌를 터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2023년에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고 나서는 그 폐지 이전보다는 훨씬 덜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 계좌 터가지고 한국 주식 사는 거랑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계좌 터가지고 한국 주식 사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로 하이닉스를 살 수 있잖아요. 게다가 본주 대비 10분의 1 거래잖아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래서 소액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훨씬 더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들었었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단기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주식이 독립된 회사의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실적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움직이게 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당 이 배당 성향이 똑같습니다. 배당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왜곡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괴리가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가는 그림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도체 소부장 중 주목할 종목과 투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특강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좀 괜찮게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메모리 전방 수요에 대해서 실제로 공급 충족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팹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합니다.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비 발주도 더 빨라지고 또 신규 장비 발주가 더 추가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럼 전공정 장비사인 원익 IPS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구도가 돼요. 그렇죠? 이 증착 중심의 장비사입니다. 원익 IPS는. 그래서 뭐 메모리 생산 라인이라든지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실제로 생산 라인이 더 증설이 돼서 늘어나게 되면은 원익 IPS에 대한 이 장비 발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라인 내에 들어가는 그죠? 라인 내에 들어가는 공급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산 장비사 중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진입 장벽 입장에서도 뭐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한 이 기술 진입 장벽을 지금 원익 IPS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공동으로 R&D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 주요 그 증착 장비 같은 경우로 국산화를 했어요. 그 레퍼런스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협력사입니다. 무엇보다. 자, 정부가요. 그 메가 프로젝트죠. 메가 프로젝트. 4,700조. 이 4,700, 정확하게 말하자면 4,755조인데, 이 중에 2,655조를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하고, 2,100조를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런 반도체 팹을 건설할 때, 이 토목공사, 그리고 클린룸을 조성하는, 부지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건축을 올리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요, 한 전체 예산 중에 20에서 30%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70에서 80%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매하는 막대한 비중의 반도체 장비 구매 내역 중에는 전공정 쪽의 장비가 75%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정 장비 중에서 가장 시장 비중이 큰 게 시가가 증착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핵심, 국산 장비 핵심 벤더가 어디라고요? 원익 IPS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죠.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에서 소부장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다.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비용을 넣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늘어난 수익을 기반으로 이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면 캐파 늘어나면은 어디에다 발주가 들어가요? 장비사들의 발주가 들어가죠. 그래서 소부장 사이클이 오면은 장비사들이 먼저 가고 소재 부품사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기판주들, 글라스 기판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우선 장비단에서 원익 IPS를 저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이야기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고 변수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 올해 원익 IPS의 상반기 고점이 19만 3,8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전제 조건들 있죠. 이 수급이 이 하반기에는 리밸런싱 되면서 이 메모리 대형주들과 같이 이제 수급이 퍼졌을 때 소부장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익 IPS가 이 올해 고점인 19만 3,800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도달하는 것이 저는 억지스러운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